자, 가족회원 여러분, 이제 토목기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거의 한 40분, 30분짜리 이렇게 이제 3편 연속 녹화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매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텍스트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정리해드리고, 특별한 이제 뭔가 그 알아야 될 정보, 또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풀어드리고, 보통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 주간의 동향 평가 정도만 해드리는데, 연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기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26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목표다. 또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다 160억 전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또 이 회사 박용근 창업자도 26년도가 반드시 흑자를 내겠다. 그래서 24년도 코스닥 상장할 때 그렇게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제품이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HTX1 Max.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 거대 세포 조직을 고속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 이것은 이제 재생의학 쪽입니다. 이제 오가노이드에 따르는 재생의학 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산업용 계측 장비. 그래서 HTT1이라는 유리기판 쪽, HTR1 반도체 웨이퍼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미세먼지 검사. 그러니까 2가지 쪽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리기판 쪽에는 검사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하고 디스플레이 쪽에는 다른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HT-T1 쪽에는 토목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른바 이제 토목큐브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속도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속도가 좀 늦다. 그럴 수 있는데 25년도에 예상 매출치는 한 110억 전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했다고 치면 올해 흑자 전환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고 토목큐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 큐리옥스 바이오라는 회사는 상장 주식이 1,700만이에요. 1,700만. 그죠? 시가총액이 2조를 넘었습니다. 2조를 넘었어요. 주가는 지금 11만 9,500원 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6이에요. 외국인 지분 5.6인데, 토목규브는 외국인 지분이 2.4로 줄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49,250원이고, 상장물사 주식은 1,330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은 6,500억.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는 상장 주식이 1,700만 주. 그죠? 1,700만 주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똑같이 500원이고, 뭐하는 회사인데 이 주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언제 상장했을까? 그걸 한번 보고, 과연 매출은 어떻게 됐고, 어떤 회사인가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상장은 2023년도에 8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2년 반) 됐어요. 2년 반 했는데 상장 초에는 주가가 이제 오히려 13,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6,200원에 끝났다가 또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25년도 흐름까지 계속 이 3만 원 언저리에서 2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1년, 2년, 한
한 1년 반?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1년 7개월 정도는 상장 이후에 한 20개월, 한 21개월 가까이는 상장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과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걸 제가 쭉 한번 봐봤어요. 휘리엑스 바이오 어떤 회사나 정밀 광학 및 자동화 이미징, 가시광선과 형광을 이용한 고해상도 촬영. 이게 토모큐브도 이제 홀로토모그래프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뭔가 세포를 처리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세포 세척 및 전처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포 검사하기 전에 세포를 세척하고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 장비다. 세포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자동화하고 재현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원심 분리에 의해서 세포 스트레스 손실 방지한다. 그리고 이제 세포 분석 장비의 자동화 표준화. 그리고 이 만든 장비가 플루토인데 플루토 시리즈 매출 본격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장 가격은 13,000원, 토목큐브는 16,000원이었습니다. 매출을 볼까요? 23년도에 매출이 68억이었고 적자 106억. 24년도에 매출 46억에 적자 134억. 25년도에 적자 48에서 53억 추정. 그리고 영업손실 118억. 이런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서 11만원, 12만원을 넘었습니다. 토목큐브는 24년도에 상장됐고 23년도에 매출 37억에 67억 적자, 24년도에 매출 60억에 87억 적자, 그리고 25년도에는 매출 한 110억 내외인데 53억에서 7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은 홀로토모그래피, 3D 복원, 세포 관찰 및 영상 분석, 그리고 염색하지 않고, 이 말은 보통 조직, 우리 사람에 있는 세포를 보려면 그 부분을 뚝 띄어서 잘 안 보이니까 염색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 토모큐브는 그런 거 없이 실시간 세포를 딱 들이대면 3D도 관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도 작은 기관까지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모큐브는 바이오 연구 현장에서 큐리옥스하고 토모큐브하고는 바이오 연구 현장에서 두 장비가 함께 쓸 수 있는 장비래요. 서로가 대체제, 그러니까 큐리옥스 장비나 토모큐브 장비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장비로는 세포를 손상 없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토모큐브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식, 이게 이제 분업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도 좀 다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포 실험 노동력을 줄이고 데이터의 재현성을 높이려면 큐리옥스 현미경, 세포 염색 없이 생생하게 3차원으로 본다면 토모큐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모큐브 장비는 빅파마들하고 신약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이고, 또 미국의 FDA가 이제 앞으로 동물 실험 금지하게 되면 오가노이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내가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간에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시켜가지고, 배양을 시키게 되면 그게 간하고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장기가 된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신약을 넣어봐서 그걸 이제 항암제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볼 때, 그걸 보려면은 뭔가 봐야 되는데, 그게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프 장비로 본다.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큐리오스와 토모큐의 장단점을 비교를 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토모큐브의 이제
기술적 흐름은 지금 주가는 그 49,250원.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이제 주봉.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월 달에 4만 5만 3천 원 찍고 다시 3만 원대 빠졌다가 3만 7천 빠졌다가 6만 3,900원 찍고 그리고 다시 49,250원으로 뚝 조정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게 되면 N자형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QDX 바이오도 보여줬지만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반복되고 있죠. 이 사이클이 거의 반복되고 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거래량은 이제 그 지난주에 거래량이 얼마 됐냐면 (22만 주), 그전에 16만 주.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긴 음봉골이 나왔죠. 지금 계속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되긴 한데 음봉골이 나와 있고 이 긴 꼬리가 나온 것은 매일 보면은 등락이 큰 거예요. 쭉 올랐다가 쭉 빼고 쭉 올랐다가 쭉 빨고. 근데 올랐다가 눌려버리면 매물이 나와버린 윗꼬리가 돼버린 거고 아래에서 쭉 갔다가 매수가 쭉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아랫꼬리가 붙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윗꼬리가 계속 분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커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올라가면 매물이 쭉 나오고 올라가면 매물이 쭉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 이 자체를 저는 기본적으로는 물량 평준화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토목큐브가 문제가 없잖아요. 캐시도 300억 이상 갖고 있고 계속 올해 신제품이 3개나 나오고 있고 올해 흑자잖아요. 원년으로 가고 있고 또 사실 큐리옥스라는 회사는 바이오만 하는데 바이오 쪽에 이제 그 세포 전처리 과정을 하고 있는데 토목큐브는 바이오 재생학도 하지만 산업용 반도체 장비로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큐리옥스라든지 또는 토목큐브라든지 가고자 하는 길이 월봉도 계속 박스권 내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에 있지 추세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하게 이제 추세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홀드하는 전략이고 오히려 없는 사람은 이 물량을 5만 원 이하에서 39,500원에서는 조금씩 좀 받아주는 것도 좋은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하면 좀 멀리 보는 안전주로 보면 홀딩스가 좋고요. 삼성 SDI도 제가 보기에는 검증된 종목이죠. 회사가 확실히 성장 모델을 갖고 끌고 간 종목이니까. 토목큐브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벤처 회사니까 적절하게 물량을 분산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타이밍이 좀 기다려야 된다. 부채 비율 20%가 채 안 되고 캐시 300억 이상 갖고 있고 글로벌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에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기술력이 탁월하고 근다고 치면은 이 흐름은 가치 투자도 대응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술적으로 분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계속 매물대 있고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는 이런 조정과 구간이나 이런 조정 구간이 비꼈을 때 하더라도 물량을 잘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목큐브까지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가족 회원님들이 제 가족 회원님 받고 보니까 상당히 연세가 60대가 가장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연하님은 40대가 가장 연하시고 50대 있고 60대가 50%, 50대 40대가 50%. 그래서 단일 연령층으로 보면 6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장 높다. 그래서 저는 이 회원님들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에 안정되게 걱정 없이 투자하는 종목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가치 분석을 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3편. 정말 제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 앞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이 내용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